변호사님을 학폭위로 신고를 했었어야 됐네요. 소원 공식 한가인이야. X입니다. 동시에까지 전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충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럼 4년 동안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4년 동안 네, 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수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분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을 정리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변호사님이 저번 시간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인적 없는 골목으로 끌려가셨다고 했잖아요. 증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증거가 없다면 신고가 어려울까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충분히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학폭위가 열렸다고 했을 때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를 들어가는 게 좋고요. 예시로 든 것처럼 인적 없는 골목길에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냐. 제 사건 사실 10년보다 더 됐잖아요. 요즘에는 CCTV가 훨씬 많기 때문에 폭행이 일어난 현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CCTV로 확보해서 피해 학생을 끌고 가는 장면,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OX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는데 자, 첫 번째 질문. 피해 학생이 자퇴나 전학을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다? O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기사에서 안 된다고 봤는데? 기사에서 안 된다고 보셨어요? 네. 어떤 기사예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 기사의 내용은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인데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가해 학생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 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학교로 전학을 가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문제가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전학이나 또는 자퇴를 요청을 하더라도 조치 결정이 전부 나오고 학폭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가해 학생은 그 학교 소속으로 학폭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뭐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가해 학생이 자퇴를 한다면 가해 학생에게 어떤 선도 조치를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중요한 목적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도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정을 받고 그리고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경우 학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 학생이 사실 가해 학생과 계속 학교를 다니기 어렵다 보니까 학폭 신고는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학을 가고 싶다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면 학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되고요. 피해 학생 학교에서 전담기구 회의가 열려서 이 사안을 학폭위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학을 가더라도 계속해서 학교폭력 신고와 그리고 학폭위 절차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가해 학생 학교에서도 사안 조사한 내용을 긴밀히 피해 학생 학교와 협력을 해서 그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넘겨서 학폭위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신고 시 경찰 신고나 고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해모입니다. 모든 학교폭력 신고가 형사범죄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는 없어요.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해서는 교직원과 학교에서는 112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동적으로 신고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피해 학생 입장에서 형사신고도 또는 고소도 같이 진행하고 싶다 하면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폭위 사건에서 증거나 주장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그 당일까지 주장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자료를 내면 또 위원회한테 그 자료가 전달되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는 편이고요. 당사자분들께서도 중요한 증거나 주장을 하실 때는 미리 정리해서 내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해서 열린다. 빠밤! O입니다. 오. 네.
같이 열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과 같이 심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2차 피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분리해서 열리고요. 동일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분들이 참석을 해서 피해 학생 먼저 진행을 하고 오후쯤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심의가 별개로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폭위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X입니다. 진짜요? 의외네요. 네, 서면 진술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반드시 참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피해 학생으로서 좀 더 주장을 하고 싶다, 호소를 하고 싶다 하면은 참석을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고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내가 한 행위가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학폭위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내가 한 행위인데 내가 좀 감형을 받고 싶다 하면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심사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도 참석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도 참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이 참석하죠? 참석하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참석을 하셔서 어떻게 반성을 시키고 선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게 되면 반성의 정도에 같이 반영이 됩니다. 경미한 사안도 학폭위를 열 수 있다, 없다? O입니다. 진짜요? 그러면 저는 변호사님을 학폭위로 신고를 했었어야 됐네요. X입니다. 네, 제가 빠르게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폭위 제도 자체가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원하면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혐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1호에서 2호 정도의 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당연히 O입니다.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나 있고요.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구별 없이 불복 소송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가능하고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 결정 통보를 받고 90일 내에만 제기를 해주면 됩니다. 행정소송도 가능해요. 보통은 이제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심판 생략하시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행정소송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전학을 바로 안 가고 한번 다퉈보고 싶어요 하면 집행정지라는 소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회가 있는 거네요. 그거를 뒤집을. 사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인용할 일이 높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도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이에도 새로운 증거나 달라지는 사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잘 펼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학폭 조치 결정으로 생기부에 기재된 경우 삭제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사실 세무예요. 네. 절대로 삭제할 수 없는 결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5호 처분인 퇴학이고요. 그리고 8호 처분인 강제전학 같은 경우에도 졸업 후 4년 후에 삭제는 되지만 학교폭력 전담기구 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대학 입학에까지 영향이 가나요? 입시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규정이 최근에 바뀌어서 강제전학 조치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삭제가 어렵고 삭제 심의도 어렵기 때문에 입시에 굉장히 큰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치 결정이라고. 그럼 4년 동안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4년 동안 사실 대학을 도전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정시에까지 전부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요? 제가 사건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거는 중학교기는 한데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3학년도 심지어 있었는데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 주장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따돌림, 성범죄 사안으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고 또 실제로 상담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학교폭력위원회를 연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조치가 내려진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봤거든요, 저는. 사실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처벌보다는 선도를 위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1호에서 3호 정도 사이의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생기부 기재나 이런 요건들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신중하게 상대 학생을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